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계정업방 새로 나오고 많이 혼란스럽고 공부하기 좀 벅차시죠? 저도 비슷한데요. 음, 1과목 그 계정업방에 맞춰가지고 교재 기존에 업로드했던 교재들 계정업방 내용대로 수정해가지고 지금 블로그 그 저희 핵심 그 요약 정리방에 따로 업로드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전에 올려놨던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교재는 계정 업방 내용 반영된 교재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강의 들으시기 바라고, 강의 이미 들으셨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가 변경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교재 다운받으셔가지고 새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우선 이제 1과목 새로 들어온 품목들이 지금 5가지가 있죠. 과수에 호두 살구가 있고, 밭작물에 팥이 있고, 생산비 보장에 시금치가 있고, 논작물에 보리가 들어왔어요. 그죠? 기왕 지금 1과목을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1과목 개정된 요 내용 추가된 거 5개 먼저 하고, 이 과목도 개정업방 특강은 했었는데 다시 이제 교재도 개정업방에 따라서 전체적인 교재를 조금 수정을 하고 손을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축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저것 일이 많이 밀리고 회사 일도 바쁘고 이래가지고 강의를 좀 한동안 쉬었네요. 그죠? 기다리신 분들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호두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1과목 강의하니까 좀 생소하네요. 자, 호두고요. 종합가수 호두는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밤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밤이 우리가 종합가수 중에 유일하게 낮과 수확량도 저희가 수확량에 계산을 하잖아요. 밤은 떨어진 것도 보통은 이제 수확지 전에 떨어진 것들은 상품으로의 가치가 없어서 과실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낮과 수확량에 대한 것은 계산을 하지 않는데, 밤은 수확기 이전에 떨어진 것도 아주 조그만 그 밤, 우리 단밤 이렇게 팔죠, 그죠? 그래서 수확기 전에 떨어진 것도 상품으로서의 완전히 좋은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낮과 수확량을 조사한다고 했었잖아요.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도 여기 저희 그림에 보면 이게 호두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호두가 그 딱딱한 그 종피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무에 달렸을 때는 호두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그 호두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고, 실은 농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호두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상상 잘 하기 힘들죠. 이제 밤이 우리가 밤송이에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처럼 호두는 이걸 청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깥에 싸고 있는 부분을 이 청피가 있고, 이 청피를 벗겨내면 안에 종피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종피 안에 다시 이제 호두가 들어 있죠, 그죠? 해서 싸고 있는 건 청피고요. 호두도 마찬가지로 그 껍질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떨어진 과실도 수확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밤하고 똑같이 이 과목에서 우리가 수확량을 계산할 때 낮과 수확량을 계산해 주더라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저희가 그 당해년도에 보통은 다 나무 그 종합가수들 들은 작년 11월 달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것들을 이제 보장을 받는 상품들이잖아요. 근데 과수 중에서 당해년도에 가입을 해서 당해년도에 수확하는 가수가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밤이었어요. 그죠? 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추,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이제 그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입기가 이제 감귤도 그렇잖아요. 보통은 다 가입 그 보장 시기가 계약 체결 시 24시라고 한다면 당해년도에 가입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발아기 또는 이제 대추같이 신초 발아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밤이 발아기였고 보장 종기가 10월 31일이었죠. 아니, 밤은 9월 30일이었나요? 9월 30일이었죠.
그다음에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이죠. 순간 헷갈렸네요. 10월 31일이죠. 밤은 10월 31일이고 대추도 10월 31일이죠. 대추는 신초 발화기에서 보장 종료가 10월 31일까지고 감귤 같은 경우에도 발화기에서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잖아요. 호두도 밤하고 같아요. 보장 종기 시기가 발화기가 되고 종기는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그 시기가 10월 31일까지더라. 해서 밤하고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쉽고 공부를 하실 때는 모든 그 품목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떼서 공부를 하려면 양이 정말 너무 방대하고 많아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카테고리별로 엮어서 공부를 하는 게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우리 파일들을 정리할 때도 폴더별로 그죠?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들이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따로따로 그것만 엮어서 공부를 하셔야만 공부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는 종합 다 보장하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하기 때문에 종합위험보장 호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과수, 종합위험보장 과수 호두가 되는 거고요.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수란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태풍, 우박,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 그죠? 조해, 기타 재해, 폭염, 그죠? 이건 이거 호는 뭐죠? 호우, 그죠? 호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 이제 개념이 바뀐 게 없는데 조해가 바뀌었더라고요. 조해가 예전에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간섭지던 연안지대에 바닷물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피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태풍이나 비바람 등에 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이렇게 붙은 것도 있고 또 다시 그대로 놔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많이 붙어가지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간석지 등 연안지대에 바닷물의 유입으로 발생한 피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개념이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 한 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의 영향, 토양 부족, 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했을 때는 가뭄 피해죠. 그죠? 토양이 수분이 부족해서 발생한 거다. 그죠? 왜 수분이 부족했느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냉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에 작물의 생육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이에요. 그죠? 냉해하고 동상해는 구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상해는 영하 이외의 찬기온이지만 냉해는 영하가 아니어도 내 작물이 생육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이라는 거. 그다음에 설해, 눈, 폭염은 우리 심한 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인데 우리 적과전에서 폭염 개념은 바뀌었었죠. 2일 이상, 그죠? 30도씨 이상, 2일 이상 지속되어야 되더라 라는 거 적과전에 폭염 개념 바뀐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호두는 개수, 재병, 대마, 기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수확기에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냥 과실 아니에요. 중대한 과실입니다.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제방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붕괴된 발생한 손해.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 기상특보 관련 지역에 있는 피해, 그죠? 계약 체결 시점, 이게 중요해요. 체결 시점에, 원래는 기상특보재해는 다 보상이 되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 시점에 기상특보 발령재해는 안 되더라. 보상하지 않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이거 전부 다 추가된 거 이거 추가됐죠. 우리 지금 개정되면서 그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시비관리와 기상특보 관련 재해 해가지고 개념이 추가됐어요. 그죠? 시비관리가 뭐냐? 수확량 또는 품질을 높이기에 비료 성분을 토양 쪽에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는 태풍, 호우, 강풍, 홍수, 풍랑, 해일, 대설, 폭염 등을 포함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이 뒷부분을 이렇게 적으라고 5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개정 업방에 새로 추가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 정의를 적어놓고 요 개념을 적어놓고 이게 뭔지 이렇게 뭔지 적으시오라고 가로 넣기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당해년도에 가입하는 가수 나무들은 나무 보장이 없죠. 그죠? 밤도 나무 보장이 없고 호두가 밤하고 비슷하다 했죠. 특성에서 호두도 없어요. 그리고 대추도 없습니다. 밤, 대추, 호두는 당해년도 가입해서 당해년도 소화하는 작물들은 다 나무 손해가 없더라. 나무가 잘 안 죽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다음에 오디, 다음에 오미자, 복분자. 자, 우리 이제 과실에 있는 부분들이 그죠? 과실 손에, 가수 손에 보는 거 오디, 복분자. 오미자는 거의 나무라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굵기 때문에 나무 손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나무 손해 보장이 없더라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온기간은 밤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죠? 발화기에서 수확기 종료 시점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근데 육개 시험에 나왔어요. 밤하고 그 대추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기 참달에 꽂는 분화기에서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그죠? 그래서 그건 다 나왔는데 또 모르죠. 그죠? 호두는 새로 들어온 품목이기 때문에 보온기간은 여러 개 섞어가지고 한 번씩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는 기억을 해 주시라 라고 당부드렸어요. 수확감수 보장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거의 다 같죠.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입니다. 우리가 이게 업방에서 나오는 가격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입 가격, 뭐 기준 가격, 표준 가격 뭐 이래요. 그죠? 기준 가격 우리가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서 기준 가격을 썼고 표준 가격이라 하는 것들은 OD나 우리가 복분자 이런 데서 표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가입 가격. 실제로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보장 종료 한번 특성별로 묶어볼게요. 오래간만에 일과목 하니까 생소하실 거예요. 10월 31일 보장 종료인 품목들 유자, 밤, 대추, 무화과, 다음에 밭작물에 고구마, 고랭지, 재배감자, 인삼도 10월 31일까지 있어요. 그죠? 인삼이 지금 1형, 2형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2형이 그렇죠. 그다음에 시금치 우리 때 새로 들어왔죠. 생산비 보장 품목에 시금치가 들어왔는데 시금치는 최초 수확 직전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항상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은 파종 종료일을 언제까지 초과할 수 없더라. 그죠? 그다음에 정식 종료 완료일은 언제까지 초과할 수 없더라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시금치가 파종이 10월 31일 초과할 수를 없더라. 10월 31일 그래서 10월 31일 시금치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 9월 30일 보장 종료는 제가 이건 항상 기억을 해두시자 했죠. 자욱이는 몸에 좋은 걸 좋아하더라. 자욱이는 브로콜리. 전에는 브로콜리까지 했어요. 자욱이는 브로콜리. 이제 호두도 굉장히 몸에 좋잖아요. 머리에 좋은 그 음식 중에 하나가 호두죠. 그래서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하더라. 9월 30일. 그 외에 9월 30일은 9월 30일 이전에 정시가면 안 되는 거 양배추. 9월 30일 이후에 정시가 아니요 양파죠. 양파전, 양배추 후니까 그죠? 9월 30일 이전에 정시가면 안 되는 거 양파, 9월 30일 이후에 정시가면 안 되는 거 양배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것들 10월 10일 보장 종료는 포도, 복숭아, 오미자더라. 자, 보험료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통일된 게 전년도 무사고 할인이 없어졌어요. 현재 저가점만 남아있는데 저가점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저가점만 예전하고 똑같이 그대로 남아있고 모든 품목에서 전년도 무사고 할인 0.05% 5%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 손전방 이렇게 했던 거 전을 빼야 돼요. 그죠? 전년도 무사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을 빼야 되고 호두는 우리가 저가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특별하게 부보장 특별 약관 할인율이라는 게 붙었어요. 왜 붙었을까요? 그죠?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호두 같은 경우는 뒤에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호두가 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렁주렁. 그죠? 이 호두를 누가 굉장히 좋아하냐면 청설모가 굉장히 호두를 좋아합니다. 청설모 아시죠? 다람쥐과죠. 우리나라 그 토종인 다람쥐는 도토리 같은 거 이게 땅에 떨어진 것만 먹어요. 땅에 떨어진 것만 먹었는데 청설모는 나무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위쪽으로 막 청설모 위쪽에 있는 걸 먹어. 위쪽에 있는 거를 청설모가 이 호두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이제 여름 시기 그 한참 이제 막 자라갖고 열매 맺어가는 그 약할 때 그죠? 과실이 약할 때 그죠? 딱 따먹기 좋을 때 그죠?
그때 청솔모들 피해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뭐 이런 이제 청솔모 조수해죠. 조수의 피해를 하기 위한 어떤 뭐 전기 목채기라든지 그 외에 뭐 많죠. 올무도 뭐 있죠. 이거 우리 이거 빵에서 가져왔는데 올무고요. 그죠? 이건 간 모형이고 목채기죠. 목채기. 그다음에 원형 모형 굉장히 지금 많아요. 방제 시설도 종류별로 그죠? 근데 이 방제 시설이 호두나무 이 과수원에 80% 이상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대요. 이 방제 시설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호두를 못 따먹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얘들이 다 싹쓸이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80% 이상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지 않았다 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조수회로부터 보장을 받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장 안 받는 게 부보장이죠. 그래서 조수회, 부보장, 특별약관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수회로 보장을 안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 빠지니까 어때요? 보험료는 할인을 받겠죠. 그죠? 보험금을 못 받으니까 그 할인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는 지수인 줄 알았어요. 0.15 지수인 줄 알았는데 현재 업방은 0.15%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바뀌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15%라면 굉장히 너무 작잖아요. 0.15라고 한 건 0.00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수로 가면. 그죠? 그래서 0.15% 이렇게 작은데 그죠? 할인이 그럼 당연히 다 뭐죠? 방제시설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수의 요 피해 이거 특별 약간 미가입 시 방제시설 사진 필수 첨부돼 있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보장 특별 약간 할인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저가 전에는 할인 부보장이 뭐가 있었어요? 일소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소액감소 보험금이라서 보험금 공식은 같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근데 우리 업방에 보면 이 용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죠? 평년 수확량 대비 그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게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도 돼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이나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저는 맞다 하고 해줄 것 같은데 그죠? 어떤 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죠? 자, 보통 밭작물들이 평년 수확량 대비 이렇게 많이 돼 있나요? 그죠? 자, 보험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가피자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되더라. 피해율은 평수 미평. 항상 우리가 시범 사업들은 자기 부담 비율이 최저 비율이 몇 %에서부터 시작하나요? 20%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은 20%, 30%, 40%, 최저 부담 비율이 20%라는 거. 현재 우리 기존에 있던 것도 유자 양배추가 아직 20%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생산비 보장 밭작물 그들은 아니죠. 생산비 보장 밭작물대에 있는 경작불능 보험금들 다 20%가 최저죠. 20% 그죠?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나무 수령입니다. 이제 수령이 이제 몇 개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 확정되어서 외우시면 되겠죠. 3년 오포복참, 4년 그러니까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 오반매살, 6 육자, 7차, 8호 호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죠? 자, 제일 기간이 긴 게 지금 호두네요. 그 다음에 복분자는 2년에서 10년 사이였죠. 그죠? 자, 이거는 2년에서 10년 사이니까 2년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대감은 지금 호두입니다. 그죠? 자,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오반매살 6자, 7차, 8호 그 다음에 복분자인데 처음부터 3단계부터 앞머리만 짧다서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오반매살 6자, 7차, 8호 복분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감귤 같은 경우는 그냥 그저 그냥 우리 그 온주밀감이나 이런 것들은 4년인데 고접한 것들은 2년이었어요. 그죠? 그것도 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무화 같은 경우는 과실은 4년 이상이면 되고 나무는 4년에서 9년까지더라 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인수네요. 시범 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은 보험 가입 지역이 전국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요. 호두는 김천이네요. 김천이 호두가 유명한가 봅니다. 도수지역 영육교 설치 안되고 전기승문화 안되는 곳은 가입하기가 힘들 거고요. 농가 주소지가 아니고 과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보험가입 자격 오래간만이니까 한번 볼까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고 내가 육하원칙 기억하라 됐죠. 누가 그죠? 누가 그죠?
실제 주된 경작자가 어디에서 국내에서 무엇을 보험대산 농작물을 어떻게 통상적인 영농 방법으로 재배하는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들아 가족 명의로는 불가능하더라. 임대한 경우 임차농은 보험에 가입인데 소유자 임대인은 가입이 불가하더라.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다 가능합니다. 동의 또는 대리가 있어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은 꼭 대리만 해야 되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가입 기준 200만원 이상입니다. 200만원 이상이고요. 새로 들어오는 품목 중에 100만원 이상이 팥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리는 50만원 이상, 호두, 살구는 다 200만원 이상, 시금치 1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죠. 그죠? 가소원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개념. 그죠? 만일에 두 개 품목 가입하고 살 때는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처리해야 된다고 돼 있고 지금 우리 가소원 구성 방법이 보통 나만 있는데요. 다 부분 보면 가소원 전체를 벌목하여 새로운 품목을 유목을 심은 경우에는 전체 그냥 벌목하고 새로 심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신규로 처리한다고요. 그죠? 아니면 다 몇 년 된 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신규 가소원으로 가입 처리하더라 라는 항목이 지금 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네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적포도 살구를 앞에 외우고요. 간복하오, 적포도 살구. 우리 포도는 적포도가 있나요? 적포도 살구, 간복하오 이렇게 해서 적종, 이, 포도, 살구, 강귤, 복분자, 하오는 호두로 해서 호두, 오디 이래서 적포도 살구, 간복하오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다는 거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암기 팁이 되겠죠. 농협은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게 맞고 그죠? 인수제한 목적물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거는 다 저희가 한 번씩은 다 본 거예요. 어디서 봤냐면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봤죠.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거의 흡사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 일기까지가 우리가 가소원의 기본적인 공식이었잖아요. 근데 저까지는 이피중복도도가 있었죠. 이피중복도도 있었는데 그거가 똑같아요. 자, 하나 다른 거요. 가입 수령이 다르죠. 8년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8년 미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 이상. 금, 가입금액 200만 원 이상. 쭉, 수령이 8년 미만. 전정, 비배관리, 잘못 또는 품종갱신, 강전정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과소원. 혼식된 거, 품목혼식된 거 안 돼요. 가식된 것도 안 돼요. 그죠? 시험 재배 안 됩니다. 그죠? 판매 목적 안 됩니다. 영농, 통상적인 영농 활동 안 한 거 안 돼요. 하천부지, 상습, 칭수지역 안 됩니다. 일부 나무 가입하는 거 안 돼요. 기타,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피, 중복, 도도는 이미 피해를 입은 거, 이피, 중복 가입하는 거, 도서지역에, 그죠? 도서지역에 도서지역 같은 경우 연육계나 전기성 운항 안 되는 거, 또 있죠.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가지고 소유권 변동이나 행질 변경이 있는 것들 안 되더라.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시설 요거는 따로 하나 더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군사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농지 이거 많이 추가됐더라고요. 그죠?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이라는 거 경계선으로부터 여기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수확량은 품종, 경작 형태, 수령, 지역. 자,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지수경품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게 뭐하고 같냐면 지수경품이 저까지는 종합위험이 지수경품이에요. 지수경품. 그래서 지역, 수령, 경작 형태, 품종. 그래서 지수가 경품을 탔더라. 이래서 저는 지수경품 이렇게 외웠거든요. 지역, 수령, 경작 형태, 품종. 이게 저까지는 종합위험하고 표준 수확량 요 개념이 같습니다. 그죠? 한 주당 예상 수확량이라 되어 있고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는 공식은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밤은 굉장히 복잡했었잖아요. 우리 표준 수확량 산출하는 거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호두는 표준 수확량 산출하는 거는 이제 옆방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평년 수확량을 다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번에 정의를 이제 바꿔놨더라고요. 그죠? 자. 평균 수확량 이번에 꼼꼼하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평균 수확량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평균 수확량의 정의 또는 평균 수확량의 용도 쓰라면 다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정의는 기후가 평년 기후, 아주 이상적인 기후가 아니라 그죠? 평년에 영농 활동을 하고 평년의 기후
평균 수준이었을 때 우리 가수원이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 되겠더라. 용도는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더라.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일반 수준의 평년적인 재해가 평년 수준의 평년 수준 이게 중요하죠. 평년 수준 그죠? 평년 수준 곳곳이 나와요. 그죠? 영농활동도 평년 수준으로 하고 기후도 그죠? 평년 수준이고 재해도 평년 수준만큼 있었더라. 이런 개념입니다.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이 말은 즉슨 뭔 말이에요? 신규 가입일 경우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신규 가입이라는 얘기죠.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하더라. 이게 보통은 표준 수확량의 100%를 우리가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을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업반 개정되면서 표준 수확량의 70%짜리들이 나왔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개정업반 강의하면서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기억해 두세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암기 팁을 저희 스터디 회원이 알려주시더라고요. 70%라서 70원에 새로 들어오는 것들 들어와요. 팥, 살구 새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호두는 해당 안 돼요. 여기요. 팥, 살구, 사유 싸다 그죠? 70원에 팥, 살구, 사유 팥, 살구, 사는 뭐냐면 사과대추요. 사과대추가 예전에는 가입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 가입이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유자예요. 특이한 건 유자는 자기 부담 비율도 최저가 20% 아직 그대로고요. 좀 특이한 게 많네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라는 거. 표준 수확량의 70%로 가입하는 거. 70원에 팥, 살구, 사유 팥, 살구, 사과대추, 유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위면적당 이거 단위면적당이에요. 다 평년 수확량 산출 방법은 가입년도 직전 5년 거 보죠. 그다음에 직전 5년의 실제 수확량이란 말은 그 실제 수확량이 실은 과거 수확량이죠. 그죠?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 과거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뭐예요?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산출한 값이더라. 우리가 평년 수확량 이거 보모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요 가중평균 한 거예요. 그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요게 실은 우리 복분자 OD 이거와 같은 개념이라 했잖아. A 곱하기 5분의 Y. 맞죠?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그죠? 맞죠? 과거는 과거 수확량 가중평균 그 다음에 과거 표준 수확량의 가중평균하고 같은 개념이더라. 그죠? 근데 보통 다른 것들은 B분의 C 여기에서 조정을 해주지만 그죠? 여기에서 표준 수확량하고 우리 과거 평균 수확량 우리 현재 표준 수확량 올해의 예상되는 표준 수확량과 과거 우리 평균치 표준 수확량을 조정해주죠. 조정가. 근데 복분자하고 OD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정을 안 해줬었죠. 어디에서 해줬나요?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그때 표준 결실수분의 평년 결실수 표준 결과모지분의 평년 결과모지에서 복분자하고 OD는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그때 조정을 해줬어요. 평년 수확량할 때 해준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가수나 밭작물들은 다 평년 수확량을 할 때 조정값을 여기다 줬죠. 그죠? A값 과거 평균 수확량 과거 5년 수확량에 이제 내 가입 연도 횟수 그죠? 만큼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B가 그렇게 되죠.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 Y. 보통 다른 거는 전부 다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업방에서 과거 우리 과거 이제 가입연도 횟수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연도 횟수라고 돼 있는 게 저가전 종합이요. OD 복분자 그죠? 그다음에 벼 이렇게 4개는 아직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죠. 가입연도 횟수 이렇게 돼 있죠. 자, 보통은 다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C는 표준 수확량, 가입하는 내의 표준 수확량입니다.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을 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 자, 근데 우리가 올해 개정 업방 중에 굉장히 제일 많이 바뀐 게 실은 어떻게 보면 평년 수확량의 과거 수확량을 산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품목이 몇 개 있었죠. 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 중에서 큰 값이 내 과거 수확량이 됐는데 안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 당에 가입해서 당에 수확하는 나무 가수작물들은 다 안 됐어요. 밤, 호두도 안 됩니다. 당에는 맞죠? 대추 이거 다 안 됐어요. 맞죠? 그죠? 그다음에 감귤 당에 하는 것들 이렇게 4개 그죠? 그다음에 밭작물 같은 경우는 고구마, 봄감자,
고랭지 감자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이제 실무에서는 다 바뀌었는데 왜 이것들 안 바뀌었냐면 그 이 평년 수확량 과거 수확량 자료 바꾸는 거하고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의 산지 폐기 부분 똑같이 바뀌는 이 약관이 6월 달부터 적용이 됐대요. 6월 달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6월 달 이후에 가입하는 이제 상품들이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가입한 것들 이런 거는 다 지금 4월 달에 지금 가입하는 거잖아요. 4월 달에. 그죠? 4월 달. 6월 이전에 가입한 것들, 요거 6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변경이 안 된 거예요. 기존 그대로 나간 거예요. 뒤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안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는 다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올해는 그렇지만, 개정된 기준이 6월 달이기 때문에 그 위에 것만 바뀌고 그 전에 거는 바뀌지 않았더라. 그래서 굳이 막 전에 거를 열심히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내년에 바뀔 거니까 만일에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개정된 거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은 해봅니다. 바뀌는 것들은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 결정하는 것은 같고요. 과거 수확량에서 최저값 하나 제외하는 꼴이 있었잖아요. 최저값 하나 제외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수확량이 더 나올 수 있도록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되도록 평년 수확량을 조정해 줬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없어갖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되면 또 이제 우리가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에 1.2배씩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바뀌는 품목들은 다 1.1배예요. 1.1배. 근데 안 바뀐 품목도 우리가 1.2배였죠. 근데 호두는 안 바뀌니까 1.2배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한도치가 그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바뀌는 것들은 13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바뀌었었죠. 그죠? 그래서 비교해서 외워주십니까? 결정적으로 바뀐 거는 최저치 값 제외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1배,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의 130%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 거는 그냥 그대로, 호두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훨씬 쉽게 바뀌었어요. 그죠? 예전 거 이거잖아요. 두 개 중간에 있으면 이거. 평년 50% 잘 때는 평년에 50. 근데 조사하고 평년 비교해서 이거 평년 썼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이거 없다고요. 무조건 조사와 평년의 50%만 비교해서 조사가 크면 조사를, 평년의 50% 크면 평년의 50%를 보장해 주더라. 이것도 120%가 아니라 110%더라. 호두는 안 바뀐 품목이기 때문에 이래요. 다 했네요. 이거 한번 가다가 읽어보니까 너무 홀가분한 것 같아요. 그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호두. 밤하고 비슷하더라. 자, 오늘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더 이어서 할게요. 요걸 끝내고요.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나요? 살구가 있죠. 살구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종합가수가 지금 호두하고 살구예요. 그죠? 살구도 같이 이어갈게요. 이어가고 내일은 뭐가 남았나요? 밭작물에서 팥하고 논작물, 그 생산비 보장, 시금치하고 보리 3개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틀 정도 해서 따로따로 이게 2개 묶고 하나 따로 할 수도 있고 한번 강의를 해보고 조율을 할게요. 그 부분은. 살구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나요? 매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매실은 청매실로 안전 익기 전에 따서 우리가 매실청 같은 거 많이 담지만 살구는 안 익었을 때 안 따요. 그죠? 익은 거 과실로 먹죠, 우리가.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시장에서 한 번씩 썩는 경우들 있죠. 매실인 줄 알고 샀는데 살구 몰라서. 그죠?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썩어서 사본 적은 없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군침 도네요. 먹고 싶어요.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살구가 되겠고요. 살구는 5년이어야 된다고 했죠. 5년 이상이 되는 익년에 수확하는 햇살구. 당연히 11월 달에 가입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익년에 수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수나무, 살구나무 전부 가입해야 된다. 선택해서 가입은 불가하다. 당연한 거죠. 우리 일부 나무 안 되잖아요. 전체 다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나무 보장 특약은 살구나무를 대상으로 함. 이게 당연한 말들이 있는 겁니다. 요 가나 다 책에 요거 가나 다라고 돼 있어. 요거 다가 안 빠졌네요.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라고 돼 있고, 자 태관 냉동수란에 조기 먹고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요 보상하는 손해는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개수, 재병, 대마, 기보 같고요. 시비관리, 기상특보 관련 재해 추가된 것도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무 손해. 아까 이제 호두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무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없었지만 살구 같은 경우는 나무 손해 보장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를 뭐 외웠나요? 보, 병, 피, 토. 요거 외웠죠? 보, 그다음에 병, 피, 토. 요거 4개 외웠네요. 그죠? 요거 4개. 그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 재병, 대마, 기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는 거. 새로운 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추가된 거예요. 추가. 근데 원래는 이제 다른 거 없었던 거. 나무니까 수학기가 없어진 것 뿐이에요. 나무는 수학기가 없잖아요. 그죠?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개, 수, 재 들어갔죠? 재. 그다음에 병충해, 병, 그죠? 댐 있나요? 댐 그대로 있죠? 댐, 하, 그죠? 그 다음에 기, 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보병피토 있고, 그죠? 그래서 없던 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 기존에 있던 겁니다. 자, 수학기 종료 시점이 우리 살구는 굉장히 뭐하고 비슷해? 매실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연간 지으세요. 호두도 종기가 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종기도 같았잖아요. 10월 31일. 살구는 매실하고 비교를 해달라. 매실은 7월 31일이 종기예요. 종기인데 매실보다 살구가 조금 더 일찍 수확해요. 매실보다는. 그래서 조금만 10일만 좀 당겨주라. 그래서 7월 2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리고 올해는 그 계약년도 12월 2일 이런 말 없어졌어요. 자, 보험자의 입장에서 바라다. 보험자를 위한 업방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자는 계약연도라기보다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연도란 말이 모두 판매 개시연도로 바뀌었다는 거. 이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 살고만 그런 건 아니고요. 12월 1일에서 이듬해 11월 30일 1년 보장해 주는 거 1년. 자, 가입 금액 같습니다. 가입 수확량의 요 표준 가격이네요. 보세요. 그죠? 표준 가격인 것들도 있고 기준 가격인 것들도 있고 가입 가격인데 표준 가격이 몇 개 없는데 살구는 또 표준 가격으로 들어왔네요. 네, 근데 가입 금액 산출하라고 하면 표준 가격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건에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가격 준 거 보고 넣으면 돼요. 나무 손해보장은 가입 주세요. 한 주당 가입 가격. 그리고 하나 이제 조금 그 암기할 것 중에 하나 줄어든 게 나무 가입 금액 이제 다 사라졌죠. 포도가 원래 4만 원 유일하게 남아 있었는데 포도도 올해 업방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나무의 가입 금액을 한 주당 얼마다 그거까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제 문제의 무조건 조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년도 무사고 다 사라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험료율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다입니다. 이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자, 특별 약관 보험가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무사고가 없기 때문에 나무 손해보장은 원래 방제시설이 없어요. 방제시설 할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방제시설 없고 살구도 방제시설에 대한 할인 같은 거는 없네요. 자, 보험금은 같습니다. 가피자. 자, 새로운 품목이기 때문에 시범 품목이라서 자기 부담 비율도 20, 30, 40. 나무의 피해율은 그죠? 실제 결과 주수 분해 그죠? 고사 주수 똑같습니다. 계약 인수 한번 볼게요. 자, 아까는 경북 김천인데 이 천자들이 많네요. 이거는 경북 영천이네요. 살구는 경북 영천. 그다음에 도서 지역 안 되고요. 연육교 전기성능 안 되는 곳은 안 된다는 거예요. 농가 주소지 아니고 가수원 주소지. 과실이니까 가수원 주소지 그지? 그리고 이렇게 밭작물 같은 건 농가 주소지가 아니라 농지 주소지에 돼 있었잖아요. 그죠? 가수원이기 때문에 농가 주소지가 아니라 가수원 주소지라는 거. 보험가입 자격은 같습니다. 보험가입 기준도 같고요. 자, 살구도 들어갔죠. 가수원 전체를 벌목하여 새로운 유목을 심은 경우에 신규 가수원으로 가입 처리하더라. 요거에 뭐라고요? 적포도 살구, 간복하오. 이거 제가 계속 이렇게 해서 외우시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적포도 살구, 간복하오.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의 70%짜리는 70분의 팥, 살구, 사유. 팥, 살구, 사과, 대추, 유자. 해서 외우세요. 강의 들으면서 외우세요. 따로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적포도 살구, 간복하오. 보십시오. 인수제한 목적물 또한 요것도 거의 뭐 금수전, 홍가시판, 용농화일기, 잎이 중북 도도인데요. 몇 개 더 들어간 것만 볼게요.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살구 재배하는 거.
우리 그 종합가수 우리 지금 실제 배우고 있는 것들은 다 노지지 시설 없습니다. 유일하게 시설인 것들 귤 있잖아요. 귤 망감류. 망감류는 시설에서 해야 되죠. 노지가 아니고. 그죠? 망감류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노지예요. 그래서 원래 시설은 안 돼요. 굳이 뭐 시설이라고 꼭 명시를 해놓은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다 시설에서 안 됩니다. 나무 가입은 5년이라 했죠. 5반 매살. 그죠? 5반 매살. 5반 매였는데 5반 매살 해서 5년짜리.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같고요. 같고 친환경 재배 가수원으로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을 때 친환경 재배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친환경 재배 가수원인데 일반 재배보다 결실 그 율이 현저히 떨어질 때 그때는 안 되더라. 이런 거 몇 개 뭐가 있었죠? 우리 포도 복숭아 할 때 기억나시나요? 포도 복숭아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었죠? 포도 복숭아 여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더라. 표준 수확량이 여기는 이것도 지수경품이네요. 지역, 수령, 경작인데 품종. 새로운 것들은 지수경품이 많네요. 지수가 경품을 탔더라. 지역, 수령, 경작인데 품종을 산출한 나무 한 주당 예상 수확량이더라. 그다음에 그 밭작물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예상 수확량이죠. 대부분 다. 그죠? 단위 면적당 예상 수확량이 되고 그다음에 나무니까 이거는 한 주당 예상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면적으로 하는 것들도 나무들은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죠. 우리 그죠? 면적으로 계산하는 대표적인 뭐 유자, 뭐 무화과, 감귤, 그죠? 참다래 이런 것도 다 면적으로 했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예상 수확량이 되겠죠. 그거는. 자, 표준 수확량, 숫기별, 수령별, 주당 표준 수량이 있고 제식, 밀대별, 산출 지수의 주수를 곱해주네요. 평균 수확량은 같습니다. 같고 아까 제가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균 수확량으로 결정하더라. 신규 가입일 때, 가구 수확량 자료가 없을 때 70원에 팥, 살구, 사유 했죠. 팥, 살구, 사과대추, 유자 외우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살구는 평년 수확량 자료에서 과거 수확량 자료 요거 산출하는 거 바뀐 품목에 해당돼요. 안 바뀐 게 그해 수확에서 가입해서 그해 이제 수확하는 것들이라겠죠. 밤, 호두, 대추, 감귤. 그죠? 다 발화기, 신초 발화기 이런 게 보장 시기인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바뀌어요. 그리고 밭작물에서는 고구마, 봄감자, 고랭지 감자만 바뀌고 다 바뀌더라. 그죠? 그래서 살구는 바뀌는 품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우리가 알고 있는 평년 수확량 공식은 같습니다. 같고 자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하더라. 요건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암기해 두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한도로 산출하더라. 원래 기존은 150%죠. 네, 130%. 바뀌는 품목들은 모두 다 130%. 또 뭐가 없어졌어요? 과거 수확량 산출할 때 최저치가 한 개 제외하는 게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사고의 실제, 무사고였을 때 표준 수확량과 평균 수확량의 1.1%, 그다음에 과거 수확량은 정말 쉬워졌어요. 그죠? 조사 수확량과 평균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이 과거 수확량이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전보다. 뭐 이제 특이한 거 우리가 보통은 다 표준 수확량과 평균 수확량의 1.1%에서 무사고일 때 근데 유일하게 다른 거 있었죠? 복숭아, 포도는 달랐죠.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가중으로 하더라. 왜냐면 우리가 종합가수 배울 때 다른 것은 의무적인 착가수 조사를 하지 않는데 포복자 같은 경우는 의무적인 착가수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착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가실의 평균 가중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가중을 했고요. 자두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평균 가중이 아직은 막 이렇게 균일화되어 있지 않은가 봐요.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작은 품목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 복숭아는 평균 가중을 하고 자두는 그렇지 않아서 자두는 표준 수확량과 평균 수확량의 1.2%인데 포도하고 복숭아는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가중이더라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끝났네요. 문제가 없으니까 좀 더 쉽게 느껴지네요. 그죠? 문제는 아마 이거 따로 이거의 평균 수확량을 구하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인수제한 목적물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봐두실 거는, 요런 부분들, 좀 새로운 부분들, 그 다음 표준 수확량의 70% 부분들, 그 다음에, 보장 시기와
보상 개시와 보상 종료들은 좀 꼼꼼하게 봐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계정 업방 강의할 때도 제가 새로 추가된 것들 한번 언급을 했었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종합과수에 해당되는 호두 살구를 봤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 3개를 다 할까요? 아니면 2개만 할까요? 한번 봐서 시간이 좀 허락을 하면 3개를 다 한꺼번에 해버리고, 안 되면 2개 하고 하나 하고 한번 째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가능하면 이번 주에 가축도 좀 올려드리려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과목 계정 업방 된 거에 맞춰가지고 저도 교재를 수정을 아직 못 해가지고 저도 이 과목 겨우 이제 마쳤잖아요. 진짜 죽으라고 했습니다. 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제 공부가 바빠서. 네. 너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너무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몰라서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업방 바뀌고 나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워서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도 실은 제가 정리한 거라, 물론 업방도 잘 되어 있지만 업방보다는 제가 정리한 걸로 보는 게 실은 저도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저도 볼 겸 겸사겸사 수정을 했고요. 이 과목도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틀린 거는 이제 수정 테이프 사용해갖고 아니면 뭐 빨간 줄로 적어가면서 이제 공부하시면은 그게 아마 기억에 더 오래 남으실 거예요. 제가 혹시나 잘못 수정한 게 있으면 옆방을 보고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또 잘못된 게 있거나 오타가 있는 것들은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수정해 가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이번 주에 아무튼 이것저것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장담을 못 드리겠고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는 오늘 못한 그 계정 업방에 추가된 항목들 이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